손기웅 원장님 정말 가슴 뜨거운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감동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실감했던 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5주년이 되는 해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독일의 한스 자이델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을 갔고, 그때 그 독일에서 동독 독재 청산 재단에서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첫 번째는 동독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이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동독 사람들의 강한 통일 열망,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었던 통일의 열망이 독일 통일을 가능케 했다. 그게 설문 결과였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대비해 본다면, 첫 번째는 남북한의 통일로 갈 수 있는 국제적 정세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대한민국에 먼저 와 있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늘 통일은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이라도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월 1일이 됐지만 바로 하루 전 6월 달은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폭풍이라는 작전명을 갖고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211대 탱크가 있었으니까 전쟁의 양상이란 것은 3일 만에 서울을 뺏기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끊어진 철교를 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다면 1949년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부탁했을 때 스탈린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1950년 3월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2달 전에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스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일본과 필리핀은 들어가 있는데 대만과 베트남과 한국은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달려가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고, 스탈린은 2주 안에 전쟁을 끝내면 남한을 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승인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 그 결과 전쟁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의 전쟁도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한 나토 동맹의 완충지대가 유럽연합과 나토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동맹이 약화될 때는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도쿄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북한군이 한강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6시간 교전 만에 20명이 전사하고 165명이 크게 부상을 당하고 36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만큼 북한군의 군사력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포항과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우리는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정말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바다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해 갔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공군의 대공세로 우리는 결국 일사후퇴를 해야 했고, 그리고 지루한 휴전협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맺어짐으로써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마운 것은 이름도 알지 못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 많은 나라가 병력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16개 국가가 군대를 보냈고 6개 나라, 나중에 독일까지 7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물자 지원을 해준 나라가 40개 국가였고 복구 지원에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교황청까지 포함해서 6개 나라였습니다. 유엔 역사상 정말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동원된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유엔이 러시아 제재를 결의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반대하니까 유엔의 규정상 유엔은 러시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연인원 190만 명이 동원된 이 전투는 정말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늘 하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보호하신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던 16개 나라, 또 의료 지원을 보내줬던 6개 나라에 우리가 6.25 전쟁 60주년을 기해서 은혜를 갚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 병사들, 노병이 되셨지만 그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주 감동받았던 것이 프랑스 병사의 아들 부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아버지가 전사했는데 그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안치되어 계셨죠. 그곳에 처음 찾아온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고 거기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아버지의 이름을 탁본을 뜨고 그 이름을 아버지를 모시고 가듯이 프랑스 자기의 고향으로 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총재 양의분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초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리트렌제스가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 그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봉헌의 공연을 하라고 명해 주셨고, 정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리트렌제스의 단원이 공연을 하러 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인원도 인원이지만 무대 장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리트렌제스는 전 세계를 찾아가 대한민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라, 당신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참전했던 노병들은 눈물을 흘렸고,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의 병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희생을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덴마크가 의료 지원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그 전사하는 병사, 또 다치는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덴마크가 한국으로 갈 간호사 42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덴마크 여성 4,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평은 영연방의 병사들이 지켜낸 곳입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이 병사들이 가평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가평,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영연방 국가가 지켜낸 이 가평이야말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이 보호하신 땅, 성지인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병이 되시고 연세는 드셨지만 이 가평 땅을 찾아오신 이분들이 가평 읍사무소 앞에 있는 영연방 참전비에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곳에 지난 6.25 전쟁 72주년인 6월 25일 이분들의 그 정신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화로라고 하는 명예도로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막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화로가 제막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구장님, 또 평화대사 회장님, 또 우리 지부장님, 가평군의 많은 분들이 노력했고, 그것은 피스로드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평화 이상을 가평에서부터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읍사무소 앞에도 평화로의 표지판이 있고, 캐나다, 미국 전적비 앞에도 평화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군이 있는 그 전적비에도 평화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유심히 한번 보시고, 정말 이 참 부모님의 꿈과 이상,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지도해 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의 우리가 인사를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평에는 지금 많은 단체들이 축하에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러시아 탱크 뒤에 소련 연방기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차라리 유엔은 문을 닫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그럼 침략 전쟁을 당하는가?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충지대.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한 나토 동맹의 완충지대가 한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것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우리가 깨닫고 유럽과도 더 좋은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안보, 경제, 기술, 반도체, 원전 동맹을 맺고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엔의 힘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부모님께서는, 총재님께서는 이 가평을 중심 삼고 지난 3월 정말로 역사적인 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2022 한반도 평화 서밋은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맺고 있는 157개국을 연결해서 평화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우방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이 한반도 평화 서밋을 기억하고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157개국입니다. 이 나라들을 연결하는 대회를 개최하시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우방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유엔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UPF를 중심하고 대한민국의 우방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참 어머니께,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야 됩니다. 고맙게도 반기문 총장님이 환영사를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아베 수상, 또 유엔의 집행위원장을 했던 바로소 집행위원장, 캐나다 전 총리, 이스라엘 전 총리,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마키살 대통령까지 참 전 세계가 대륙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부도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일을 참 어머님과 세계본부가 해낸 정말로 놀라운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이런 분들이 다 오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정말 캄보디아가 통일을 이룬 것처럼 남북한도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수상의 이름으로, 정상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정말 솔선수범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 총리께 큰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훈센 총리에게 선악평화상을 수상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정상들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많은 정상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과 함께 했습니다. 지사들도 함께 하셨죠. 국회에서도 이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 뉴트 킹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어머니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피스로드, 160개국 피스로드를 출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피스로드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통일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통해서 정말로 참 부모님의 평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 희망봉과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으로 통일의 천운, 평화의 천운을 모아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한반도에 그 DMZ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항구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해 오셨던 겁니다. 이 노력이 지난 20년에 꽃을 피워서 어찌됐든 간에 지난 시장 선거에 한 후보의 1호 공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많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피스로드는 단순한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참 부모님의 간절한 통일의 염원, 세계 평화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987년 5월 15일 참 부모님께서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시고 불과 2달 뒤에 전 세계 대학생들을 베를린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70개국 대학생들은 문효진 회장님을 중심하고 디 마우어 무스펙, 베를린 장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뒤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329일 만에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올해 피스로드 10년 차가 되는 올해의 세계 대회를 바로 이곳 베를린에서 다시 개최하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통일의 천운을 한반도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참 어머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